30년 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딸 잘 지냈니? 30년 만에 인사, 면접 보러 오셨죠? 강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62세. 명함에는 대성그룹 명예회장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넓은 저택을 채우는 건 그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텅 빈 정적뿐이었다. 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세상이 멈췄다. 3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알아봤다. 단번에 성함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아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슬픔도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서아, 정말 당신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경력이 15년이군요. 네. 주로 노인댁에서 일했습니다. 서아는 태연했다. 너무 태연했다. 나를 정말 못 알아보는 걸까? 아니면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58세. 이력서의 생년월일은 그녀가 맞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민우가 물었다.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 감사합니다. 그녀가 일어섰다. 민우도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민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아야, 왜 돌아왔니? 왜 지금? 현관문이 닫혔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1994년 가을. 민우야, 나 임신했어. 21살 윤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3살 강민우는 그녀를 껴안았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서아야.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결혼하자. 내일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서아가 민우의 품에서 울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허락하실까? 허락하셔야지. 우리 아기가 생겼는데. 민우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의 아버지, 강재욱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아버지, 서아가 임신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내가 무슨 책임을 져? 너는 다음 달에 한유진과 약혼식이야. 그 약혼은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서아를 사랑합니다. 재욱은 아들을 노려보았다. 사랑? 23살짜리가 사랑을 알아? 그 여자가 뭔데? 집안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서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닥쳐. 재욱이 소리쳤다. 너는 대성그룹의 장남이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야. 하지만 아버지, 강민우, 재욱이 차갑게 말했다. 선택해. 그 여자를 택하고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한유진과 결혼하고 회사를 물려받든지.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재욱이 이어서 말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해. 그날 밤 민우는 서아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서아가 먼저 말했다.
민우야, 나 알아. 뭘? 내 아버지가 반대하실 거라는 거. 나도 알아. 민우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서아야, 걱정 마. 내가 아버지 설득할게. 민우야. 서아가 눈물을 흘렸다. 나 무서워. 내가 나를 떠날까봐.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안 떠나. 하지만 서아야. 민우가 서아를 똑바로 보았다.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회사도 재산도 다 필요 없어. 너랑 우리 아기만 있으면 돼. 서아가 울면서 민우를 껴안았다. 민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3일 후, 민우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꺼져 있었다. 하숙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이미 짐을 빼고 나간 후였다. 서아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민우가 집주인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냥 급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도 안 남기고. 민우는 미친 듯이 서아를 찾아다녔다. 그녀가 일하던 카페, 다니던 학교, 친구 집. 하지만 아무도 서아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의 아버지가 서재로 불렀다. 결정했나?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서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욱이 냉소를 지었다. 그 여자 찾을 필요 없어. 예, 내가 돈 줬어. 5천만 원. 그리고 말했지. 내 앞길에 방해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 여자 돈 받고 순순히 떠났어.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거야. 아닙니다. 민우가 소리쳤다. 서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왜 돈 받고 떠났겠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지. 민우는 주저앉았다. 아니야. 서아는 재욱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우야, 이제 그 여자 잊어. 그리고 내 인생 살아. 다음 달 약혼식 준비해.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민우는 한유진과 약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서아야,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약혼식이 끝나고 민우는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민우가 혼잣말을 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눈물이 흘렀다.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995년 여름, 민우는 유진과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다. 두 재벌가의 결합이라며 언론도 떠들썩했다. 하지만 민우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 유진은 좋은 사람이었다. 아름답고 교양 있고 똑똑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신혼 첫날 밤,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저도 알아요. 뭘? 당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이 이어서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잖아요. 민우가 유진을 보았다.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계약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동거인처럼 살아요. 미안합니다. 민우가 말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죠. 민우 씨랑 똑같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처받은 두 사람, 사랑을 잃은 두 사람. 유진이 말했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평생.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5년이 지났다. 민우는 회사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밤낮 없이 일했다. 서아를 잊기 위해서.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매일 밤 꿈에 서아가 나타났다. 민우야, 왜 날 버렸어? 민우는 악몽에서 깨어나 홀로 울었다. 유진은 그런 민우를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유진이 민우를 불렀다. 민우 씨, 저 임신했어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네. 3개월 됐어요. 민우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유진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 아이한테는 좋은 부모가 돼줄게요. 우리 둘 다. 민우가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 아이인데.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아가 있었다. 서아야, 너도 우리 아기 낳았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10년이 지났다. 민우와 유진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강현수, 9살. 민우는 아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과의 아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느 날 유진이 쓰러졌다. 병원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였다. 의사가 말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민우는 무너졌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당신한테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았잖아요. 그게 미안해요. 민우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요. 좋은 엄마였고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6개월 후 유진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우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다 잃었구나. 2024년 겨울. 그로부터 24년이 흘렀다. 민우는 이제 62세가 되었다. 아들 현수는 34세가 되어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우는 회사에서 은퇴하고 혼자 대저택에서 살았다.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다.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어느 날 가정부가 사표를 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어머니 잘 모시세요. 감사합니다. 가정부가 떠나고 민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며칠 후 가사 도우미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경력 15년 된 분 한 분 계신데요. 면접 보시겠어요? 그러죠. 내일 오후 2시에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또 새로운 사람이 오겠지. 어차피 나한테는 다 똑같은데. 하지만 민우는 몰랐다. 다음 날 오후 2시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윤서아입니다. 58세 윤서아. 30년의 세월이 그녀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민우는 알아봤다. 단번에 들어오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로 들어온 서아. 민우는 그녀를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이력서를 펼쳤다. 윤서아, 58세, 경력 15년. 민우의 손이 떨렸다. 서아, 정말 당신이야. 하지만 서아는 태연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경력이 오래되셨네요.
민우가 말했다. 네. 주로 노인분들 댁에서 일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서아가 잠시 침묵했다.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29살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멎었다. 29살. 그럼 1995년생.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은?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사별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민우는 알 수 있었다.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제 출근 가능하신가요?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일어서는 서아. 민우도 일어났다. 두 사람이 현관에 섰다. 민우가 말했다. 내일 7시에 뵙겠습니다. 네. 서아가 문을 나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서아야, 왜 모르는 척하니? 왜?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상자. 안에는 서아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서아가 선물해준 목도리. 민우는 사진 한 장을 들었다. 1994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21살 서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아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문을 열자 서아가 서 있었다. 출근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아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민우가 말했다. 주방은 여기고 세탁실은 저기, 제 방은 2층. 민우는 서아에게 집안을 설명했다. 서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민우가 물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편하게 일하세요. 민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계속 주방 쪽을 신경 쓰게 되었다. 서아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점심시간. 서아가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민우가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들.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입 먹는 순간 멈췄다. 이 맛. 30년 전 서아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었다. 똑같았다. 민우가 서아를 보았다. 서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우가 조용히 물었다. 이 된장찌개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서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러시군요. 민우는 계속 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그리운 맛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맛보는 사랑했던 사람의 요리.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서아를 계속 관찰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30년 전 그 서아와 똑같았다. 요리하는 방식, 청소하는 습관, 차 마시는 모습, 모든 것이.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일부러 말을 걸었다. 서아 씨, 네, 혹시 대학 어디 다니셨어요? 서아가 잠깐 망설였다.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민우는 알고 있었다. 서아는 문학을 전공했었다. 그러시군요. 그럼 고향은 어디세요? 경상도입니다. 또 거짓말. 서아의 고향은 전라도였다.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정말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건가? 2주가 지났다. 민우는 확신이 필요했다. 어느 날 서아가 청소를 하던 중 서재에 들어왔다. 민우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 서재 책장에는 30년 전 사진첩이 꽂혀 있었다.
민우는 복도에서 몰래 서아를 지켜보았다. 서아는 청소를 하다가 책장을 보았다. 그리고 사진첩을 발견했다. 손이 멈췄다. 천천히 사진첩을 꺼냈다. 펼쳤다. 첫 페이지. 1994년 여름 바닷가 사진. 21살 서아와 23살 민우가 웃고 있었다. 서아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다. 민우야. 작은 목소리. 하지만 민우는 들었다. 민우의 가슴이 뛰었다. 역시 당신이야. 서아. 서아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사진첩을 제자리에 꽂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청소를 계속했다. 민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서아가 놀라며 말했다. 아, 회장님. 청소 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민우는 책상에 앉았다. 서아는 청소를 끝내고 나갔다. 민우는 책장으로 가서 사진첩을 꺼냈다. 아까 서아의 눈물이 묻은 자리가 있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손가락을 댔다. 서아야, 나도 보고 싶었어. 한 달이 지났다. 민우와 서아는 매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서아를 불렀다. 서아 씨, 잠깐 앉으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민우도 맞은편에 앉았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딸분이 29살이라고 하셨죠? 서아의 표정이 굳었다. 네. 이름이 뭔가요? 지우입니다. 거짓말. 민우는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서아의 가방에서 우연히 본 사진. 거기에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딸 현지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 예쁜 이름이네요. 민우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딸분 사진 있으세요? 서아가 망설였다. 왜? 그걸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생겼을까?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민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29살 여성.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얼굴. 민우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 닮아 있었다. 아름다운 분이네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걷었다. 민우가 물었다. 몇 월생이에요? 8월입니다. 민우는 계산했다. 1995년 8월. 민우와 서아가 헤어진 게 1994년 11월. 그럼 그 아이는?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 딸이야. 저 아이가 내 딸이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아 씨,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서아가 민우를 똑바로 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당신을 압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30년 전 우리는 사랑했었죠. 서아가 일어섰다. 저는 회장님을 모릅니다. 서아 씨. 민우도 일어났다. 그만 숨기세요. 저도 압니다. 당신이 윤서아라는 걸. 그리고 민우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현지가 내 딸이라는 것도. 서아가 뒤로 물러섰다. 아닙니다. 현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민우가 다가갔다. 서아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현지가 내 딸 맞죠? 서아가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제발. 왜 30년 동안 숨겼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소리쳤다.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민우가 멈췄다. 서아가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날 버렸잖아요. 돈 들고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민우가 말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서아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날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권리로 지금 와서.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서아가 이어서 말했다. 현지는 내 딸이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30년 동안 내가 혼자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서아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었다. 민우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그날 밤 서아는 짐을 쌌다. 민우가 방문을 두드렸다. 서아 씨,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이야기 좀 합시다. 할 이야기 없어요. 저 내일 그만둘 겁니다.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아가 돌아섰다. 나가세요. 안 갑니다. 민우가 말했다. 당신이 날 용서 안 해도 좋아요. 평생 미워해도 좋아요. 하지만 민우가 무릎을 꿇었다. 현지를, 우리 딸을 만나게 해주세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현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당신 때문이에요. 서아가 소리쳤다. 현지가 어렸을 때 물었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나는 뭐라고 말해야 했겠어요? 내 아빠는 재벌이지만 우릴 버렸어. 돈 때문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라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아가 계속 말했다. 차라리 죽었다고 하는 게 나았어요. 적어도 현지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민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진실? 서아가 냉소했다. 29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현지가 이해할 것 같아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아가 말했다. 회장님,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서아가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일어났을 때 서아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 사표가 놓여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윤서아. 민우는 사표를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절대. 민우는 탐정을 고용했다. 윤서아라는 사람과 그녀의 딸 현지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다. 윤서아 58세 1994년 임신 후 혼자 딸 출산. 이후 30년간 각종 일을 하며 딸 양육. 현재 작은 아파트 전세 거주. 유년지 29세 1995년 8월 15일생. 모친 윤서아. 부친 불명 출생신고서상 부칠랑 공란. 명문대 졸업 후 현재 광고회사 다님. 미혼. 특이사항 현지는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음. 민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서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우는 결심했다. 현지를 만나야 해. 내 딸을 만나야 해. 민우는 현지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 회사 앞에서 며칠간 기다렸다. 3일째 되던 날, 오후 6시 회사 문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민우는 단번에 알았다.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현지는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빼닮았다. 민우는 다가가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나는 내 아버지야? 30년 동안 내 존재도 몰랐던? 민우는 그저 멀리서 현지를 바라보았다.
현지는 버스를 타고 떠났다. 민우는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다. 현지는 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 민우도 내려서 멀리서 지켜보았다. 현지가 한 집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아가 나타났다. 엄마. 현지가 서아를 껴안았다. 현지야, 왔구나.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두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나 없이도. 민우는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아니야. 나는 아버지야. 늦었어도 알아야 해. 민우는 다시 현관으로 다가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아가 나타났다. 그리고 민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서아 씨, 제발 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안에서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세요? 현지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리고 민우를 보았다. 민우도 현지를 보았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현지가 물었다. 엄마, 이분은?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우가 먼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현지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민우는 서아를 보았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우는 결심했다. 현지 씨, 제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민우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현지는 민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서아가 민우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다. 30년 전, 저는 당신 어머니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지가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현지가 서아를 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지가 소리쳤다. 엄마, 대답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빠예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현지야. 현지는 뒤로 휘청거렸다.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현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서아가 민우를 노려보았다. 만족하세요? 이제 내 딸까지 망쳐놨어요. 서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다음 날, 민우는 서아의 집 앞에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자 문이 열렸다. 현지가 출근하려고 나왔다. 그리고 민우를 보았다. 왜 여기 계세요? 민우가 일어섰다. 현지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지가 고개를 저었다.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5분만. 현지가 민우를 똑바로 보았다. 뭘 말하고 싶으세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현지가 계속 말했다. 29년이에요. 29년 동안 전 아빠 없이 살았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믿으면서. 근데 지금 와서 사실은 살아있었다고? 그리고 재벌이었다고? 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근데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현지가 눈물을 흘렸다. 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은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살아있었고 그냥 우릴 버린 거였어요. 민우가 말했다. 현지 씨, 저는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더 나쁜 거 아니에요? 현지가 소리쳤다. 엄마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현지가 말했다.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29년 동안 없었던 것처럼. 현지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매일 서아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현지는 민우를 보면 그냥 지나쳤다. 서아도 나오지 않았다. 민우는 지쳐갔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어느 날 민우는 현지의 회사로 편지를 보냈다. 현지에게 나는 내 아버지 강민우다. 먼저 사과하고 싶다. 29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지 몰랐다. 내 어머니와 헤어질 때 그녀가 임신한 줄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를 찾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변명이다. 결국 나는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너를 지키지 못했다. 그건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내 어머니를 30년 동안 사랑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너를 알게 된 후로는 매일 밤 운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무엇을 좋아했을지, 너를 안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딱 한 번만 내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현지야, 넌 잘못이 없다. 내가 태어난 것도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모두 내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모두 나에게 있다. 부디 내 자신을 원망하지 말아라. 넌 내 어머니의 자랑이고 나의 자랑이다. 아버지가 민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3일 후 민우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문을 열었다. 현지가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현지가 먼저 말했다. 편지 읽었어요. 그래.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현지가 계속 말했다. 29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 미안하다. 현지가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서 절 키우면서. 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렸을 때 엄마가 밤늦게 일하고 오는 모습 봤어요. 피곤한 얼굴로도 저한테 웃어주던 모습. 제 학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모습. 현지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전 항상 생각했어요. 왜 우리한테 아빠가 없을까? 아빠가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민우도 눈물을 흘렸다. 현지가 말했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현지가 민우를 보았다. 하지만 편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것 같다고.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현지가 말했다. 30년 동안 엄마를 사랑하면서 잊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우가 말했다. 현지야.
아직 아빠라고 부를 순 없어요. 현지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정말. 현지가 일어섰다. 그럼 다음 주에 저녁 같이 드실래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럴까? 네. 엄마도 모시고 올게요. 서아도? 네. 우리 셋이서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민우가 말했다. 고맙다, 현지야. 현지가 나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우는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문을 열었다. 현지와 서아가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 현지가 먼저 말했다. 저 두 분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서. 민우가 서아를 보았다. 서아도 민우를 보았다. 민우가 먼저 말했다. 서아, 3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서아가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가 돈 들고 왔을 때 받아버려서. 민우가 놀라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5천만 원. 당신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말했어요. 당신은 다음 달에 약혼한다고.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서아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당신 앞길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 받고 떠났어요. 민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다. 서아야, 나는 내가 날 버린 줄 알았어. 돈 때문에 떠난 줄. 나도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요. 돈 주고 쫓아낸 줄.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현지가 말했다. 그럼 둘 다 오해였던 거네요. 민우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가 말했다. 30년 동안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30년간의 빈 시간을 채워갔다. 6개월이 지났다. 민우, 서아, 현지는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이 되어갔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바다로 놀러 갔다. 민우와 서아가 나란히 걸었다. 현지는 앞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나 행복해요. 민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다. 나도. 서아가 말했다. 30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민우가 말했다. 서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서아가 놀라 민우를 보았다. 뭐라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우야, 응? 나도. 좋아. 두 사람은 껴안았다. 현지가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어머, 둘이 뭐해요? 민우와 서아가 웃었다. 현지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우가 말했다. 응, 우리 가족이야.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섰다. 30년의 외로움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민우와 서아의 결혼식.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다. 현지가 신부 들러리를 섰다. 민우의 아들 현수도 미국에서 왔다. 현수와 현지는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졌다. 누나, 잘 부탁드려요. 나도 동생 생겨서 좋아.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 민우, 서아, 현지, 현수. 네 사람이 함께 웃었다. 사진사가 말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날 밤 민우와 서아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보았다. 서아가 말했다. 민우야, 우리 정말 결혼했네. 응, 30년 늦었지만. 아니야, 때가 된 거야. 서아가 민우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에 결혼했다면 우리 행복했을까? 민우가 말했다. 모르지.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그래. 어쩌면 지금이 맞는 때인지도 몰라.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웃었다. 민우가 말했다. 서아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30년 만에 진짜 행복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의 깊은 희로애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옆에 종 모양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